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방송은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5월 1일자 자유일보에 실렸던 제 칼럼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약간의 살을 붙여서 방송용으로 버전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 사안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제 칼럼을 다시 방송용으로 살짝 바꾼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주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좌빨의 대부 백낙청이라고 하는 노인의 문제입니다. 이 노인이 좌빨 동네의 대부이자 총사령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 사람한테 내란 음모죄를 물어야 되지 않냐. 지금 상황이 묻지 않으면 정말 나라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무거운 죄로 꼽힙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에서 보지만 영모 뭐 이런 게 다 반란 이런 게 다 내란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란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년을 넘겨도 그 이후라도 다시 죄를 묻습니다. 국내의 경우 내란을 주도한 사람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예비 음모죄, 그러니까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를 일을 꾸미고 했다는 것만 발각이 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내란 때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밝혀지거나 아니면 내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인, 파괴, 약탈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란죄는 엄격하게 다룬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란죄는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형법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5.18과 관련돼서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5.18 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18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자, 느닷없이 오늘 내란죄를 언급한 이유는 좌빨의 대부인 백낙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생입니다. 만 나이로는 86세가 맞습니다. 그 백낙청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백낙청이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승리를 한 뒤에 떡하니 그자가 등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라고 하는 진군 나팔 소리를 거창하게 울렸습니다. 그 첫 소식은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건 유튜브 백낙청 TV에서 그자가 내린 지령 아닌 지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낙청이 요즘에 악명을 떨친 것 중에 하나는 2년 전에 유튜브에서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대선이 패배한 직후에 백낙청이가 다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최고의 정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좌파 진영에게 좌표를 따준 겁니다. 좌표를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교시를 내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년 동안은 백낙청이가 했던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치라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흘러온 과정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총선에까지도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낙청을 굉장히 무서운 노인네라고 항상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낙청에 대한 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건 전데 이게 메아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좌빨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백낙청은 이번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른바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 죽은 최상병 특검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을 올해 내에 제거할 수도 있다. 올해 내에 해치울 수도 있다라는 암시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저는 이걸 무시무시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백낙청의 개인적인 견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빨 진영 전체의 합의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북한의 뜻, 중국의 속내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발언이고 그래서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백낙청의 내란 음모죄를 문제 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발언이 생각해 볼수록 괘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즉 헌재의 청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떳떳하지 않다. 우리는 헌재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볼수록 끔찍한 얘기입니다.
헌재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촛불과 이른바 민중의 힘으로 찍어 눌러라. 헌재라고 하는 거대한 헌법기관 국가 권력을 탱크로 밀어붙이라라고 하는 폭력적 선동을 백낙청이가 했다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을 대놓고 백낙청이 벌건대낮에 사주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명백한 내란 선동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죄 아닙니까? 백낙청 그 노망난 좌빨 노인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걸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 권력에 해야 될 이 방법은 뭘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인지 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백낙청이 정말 위법성이 있나 없나를 다루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니면 자유우파 활동가들이 백낙청 그 노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백낙청의 내란 선동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시절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것도 백낙청이었습니다. 백낙청이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되는 그 즈음의 봄에 창작가 비평 보모에 촛불이 새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라는 글을 백낙청이가 발표를 합니다. 바로 그 글에서 백낙청은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분단체제에 기생해서 국정농단을 일삼은 자들을 단죄해야 된다는 요지의 선동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한 내란 선동 발언이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한 내란 선동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내란 선동 상습범인 백낙청을 이대로 둘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이지만 백낙청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합니다. 용산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